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행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기준 회계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 연초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정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감가상각 월화랑 상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기초에 취득한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 뭐죠?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그 자산 가액을 내행연수 동안에 함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가 배분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이라 하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산의 가치가 노후화되면서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감가상각이죠. 우리 일상에서 뭐 자동차 구입했는데 너 1년 동안 감가상각 얼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의 개념이 그런 거고요. 회계에서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그 자산의 내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회계 기간 중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경우, 연도 중에 취득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치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사용한 기간만을 상각해야 되겠죠. 그게 월할상각이랍니다. 월할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은 월화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화상각 보셔야 될 거고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X 1년 10월 1일에 120만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잔존가치는 제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답니다. 근데 정률법 적용 시에는 상각률이 0.4래요. 그러면 상각법은 정률법의 상각률을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내용연수 루트 잔존 가액 취득원가, 이게 상각률인데요. 이게 정률법 상각률인데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보면 상각률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걸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정의법 뭡니까?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를 내행연수 동안 나눠주는 거죠. 이게 매년 상각비죠. 상각비.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액법 먼저 볼게요. X 1년 10월 1일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X 1년 몇 개월 동안 사용했습니까?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사용했죠? 그러면 X 1년은 3개월치 감가상각비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잔존가치 제로죠. 제로. 나누기 몇 년입니까? 5년. 그러면 이게 얼마씩 상각되냐면요, 24만원씩 상각돼요. 3만원씩 매년에. 근데 3개월치니까 나누기 12분의 3 하면 이게 6만원이 나와요. 6만원 나오죠? 그렇죠? 예. 6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차변에 6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2개 6만원 기재합니다. X2년은요. X2년은 12개월 동안 온전히 사용했죠. 그러니까 1년치 상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빼주고, 빼주게 되면 이게 24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24만원.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24만원, 감가상각 24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률법이고요. 정률법 볼까요? 정률법은
기초 장부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해주면 이게 매년 삼각비예요, 삼각비. 근데 여기서 기초장부가액이 X 1년에는 감가상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0만 원. 기초장부가액이. 그리고 상각률 0.4죠. 0.4. 3개월치니까 3개월을 11로 나눈 금액이 X 1년의 감가상각비 되겠죠. 그러면 12만 원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2개 잡히는 거고요. 그럼 X 2년은요. 기초장부가액이라고 그랬죠. 기초장부가액 얼마입니까? 120만 원에서 전년 상각비 12만 원이죠. 120만 원에서 전년 상각비 12만 원 빼주는 게 이게 기초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여기에다가 상각률이 0.4 아닙니까? 0.4 곱해주면 4232만 2천 원. 이게 1년치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1년치. 그렇죠? 여기는 뭐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할 필요가 없죠. X2년은 12개월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43만 2천 원, 감가상각비액 43만 2천 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연수학계법 볼게요. 연수학계법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수학계법 삼각 공식 뭐죠? 감가상각 대상금액. 대상금액에서 여기 내 연수의 합, 수의 합이죠. 합계. 잔존 내연수. 이렇게 이게 매년 감가상각액이에요. 감가액. 그런데 보겠습니다. 120만 원이죠. 취득가액이. 잔존가치 뺀 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연수 5년이라고 그랬죠. X 1년에는 잔존 내연수 5년 아니겠습니까? 5년이죠. 내연수 합이란 뭐냐면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걸 다 합치는 게 내연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15가 되죠. 15. 분모 15는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데 이 분자는 연수가 지날 때마다 이게 하나씩 5에서 4로 바뀌고 4에서 3, 2, 1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연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이게 5가 되겠죠. 5년이니까. 그래서 5 나누기 15 된 겁니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X 1년에는 얼마였다? 10만 원이 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10만 원 아니고 죄송합니다. 12만 원. 12만 원. 요 계산하는 게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 1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00년도 어떻게 되냐?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이건 정해져 있어요. 취득원가 잔존가액 뺀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여기는 3개월치만 상각이겠죠. X1년에는. 그러니까는 X2년에는 연수가 경과 안 됐잖아요. 여기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4개월, 9개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년 9개월이. 9개월치는 5년을 적용해줘야 되고 또 3개월치는 4년을 적용해줘야 돼요. 1년이 이때 경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9개월치를 11로 하고요. 3개월치는 15분의 4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가 1년이 지난 거잖아요. 3개월치 안 됐고 여기 9개월 돼야지 1년 경과됐고 그 다음에 잔존 내용 쓰니까 이거는 4년으로 적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기중의 연도에 감가상각하게 되면 이 연수 적용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9개월치는 5년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분의 9개고요. 4개월치는 1년이 경과됐으니까 4년 적용해야 4년. 3개월치는. 그래서 4분의 4를 15로 나누고 12분의 9, 3개월. 그래서 상각률이 달라요. 이렇게. 상각률이. 개월수 다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연수학계법으로 회계연도 중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헷갈려 틀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차변 38만 원, 감가상각비 38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연수합계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수합계법의 월할상각은 기존 취득 시점인 기준으로 하므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감가상각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X 1년 10월 1일에 취득했어요. 그럼 1년이 언제예요? X 2년 9월까지가 1년이죠. 1년. 여기서 2년차가 되는 거예요. 2년차.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잔존내에서 5년으로 해서 3개월치 계산하고, 여기서도 1년 경과 안 됐으니까 여기도 5년에 15로 해서 9개월치 계산하고, 여기 2년차 되는 거죠. 그래서 4년을 10으로 나눠서 3개월치 3 곱하고 나눠 12개월 해서 상각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1년 단위로 상각이 변하니까 요 기준에 했을 때는 이걸 잘 계산해서 여기 3개월, 여기 9개월 적용하고요. 똑같은 상각률을 1년 넘었으니까 상각률이 4분의 15 대신 3개월치만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가상각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